국세청 퇴직자들이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 국세청 출신이다 그러면서 유튜브로 영업 홍보를 하는 건데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내용이 좀 선을 넘어가고 있어서 뭐 엄청 자극적입니다.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 다 내며 호구, 아들 딸에게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국세청에 절대 안 걸리는 법, 자녀에게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 아들 딸에게 현금으로 주고 절대 세금 신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목만 봐도 솔깃한데 모두 뭐 탈법, 조세회피, 권유 내용들입니다. 내용도 들어보니까요, 뭐 윤리의식이 완전히 실종됐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콘텐츠 국세청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인가요? 국회의원 중에 어떤 분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썸네일이나 뭐 이런 걸 갖고 나와서 국세 출신 세무사들이 세금을 안 내는 방법, 탈세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막 하면 되겠냐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세무사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좀 지적을 받고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다 지금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런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바로 현금, 은행에서 현금 뽑는 거, 또 현금으로 주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설명하고 정확한 내용을 제가 좀 인지시켜 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오래전부터 이 상속세 이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현금을 비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고가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린다. 근데 이 금고가 팔린다는 그런 뉴스에는 결국 이 금고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은 탈세를 위한 목적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어떤 뉘앙스겠죠, 당연히. 금고를 제가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그만 금고 뭐 20리터짜리에는 뭐 6억 5천 정도 들어가요. 5만 원짜리가요. 그 200리터짜리에는 거의 75억이 들어간대요, 금고에. 어쨌든 금고에 쌓아놓을 수 있는 금액이 그래도 상당히 많다, 이제 이런 뭐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뭐 왜 뽑습니까?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현금 인출기를 가가지고 현금 인출기에서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양을 제한해 놓고요. 또 카메라로 뭐 비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따져보면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그건 내 자유예요. 그것이 불법도 아니에요. 국가가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그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요, 금고에 쌓아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현금을 인출할 때에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 뭐 큰일 난다, 뭐 망한다, 뭐 조사받는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지금 계좌이체나 카드나 이런 걸로 모든 거래가 다 가능한데 굳이 현금으로, 그것도 고액으로 거래하거나 사용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은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현금을 많이 뽑으면 이건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를 해라 라는 법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고하진 않지만 혹시 이게 불법 자금으로 의심이 되면 보고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999만 원씩 인출을 하더라고요. 1,000만 원이 안 남기려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이 자금을 뽑는 것이 뭐 매일 그렇게 뽑는다든지 어쨌든 뭐 특별히 좀 이상하다든지 그러면 의심할 수 있죠. 그러면 의심이 되면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한 은행당 1일 이치금액, 그러니까 한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했어도 합쳐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것을 쌓아놓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접 전화도 해요. 며칠 날 현금 3,000만 원을 입금했던데, 3,000만 원을 인출했던데 이거 왜 그랬습니까? 라고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혹시 불법 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의심이 되면
뭐 세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세청이든 증권거래소든 이런 데를 관계기관으로 다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이거를 우리가 불법 자금을 쓰는 건 아니고 혹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가장 이제 걱정이 돼 있는데 세금을 다루는 데는 국세청이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 그런 보고가 되느냐. 국세청에도 통보를 해요. 이게 의심 거래라면.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는 국세청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 파견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 업무를 해요. 분류 작업을. 그렇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해봐야 뭐 몇억 이 정도 되는 거를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국세청에다가 통보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그러나 어쨌든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뭐 다 조사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국세청의 행정 능력이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파일로 쌓아놓는 거죠. 파일로 쌓아놓고요.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야겠다라고 기획을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특정이 되면 특정된 사람의 현금 인출금 내역이 있는지 그 파일을 갖다가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국세청이 뭐 그냥 막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수세 조사할 때도 그건 보고 세무조사할 때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걸 보질 않아요. 물론 그 금액이 크거나 이러면 그거 자체로 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뽑아가지고 금고에 쌓아놓는 이런 행위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만큼 그렇게 규모가 큰 경우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TM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이건 내 자유예요? 이게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당하게 뽑아도 돼요. 아니, 나는 은행에서 예금하는 것보다 금고에 현금 쌓아놓고 있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 기분이 좋아. 내가 행복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현금 뽑아가지고 금고에 쌓아놨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조사를 해도 금고에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몇 억을 뽑았든 상관없어요. 뭐 10억, 20억을 현금으로 뽑았다 할지라도 세무서에서 그 뽑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빼내서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요. 내가 뭐 밥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내가 가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뭘 했어요. 그거 다 썼어요. 그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현금 쓰는 게 왜 불법입니까? 아니에요. 또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국세청에서. 뭐 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금고에 쌓아놓고 또는 자녀에게 그거를 증여를 했어요. 이게 불법인가요? 불법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불법이죠? 금고에 쌓아놓은 상태로 상속을 하거나 그리고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또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이러면 이게 불법이죠. 자, 불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세금 추징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불법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거를 조사를 통해서 인지를 해야만 세금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현금으로 돈을 뽑는 것, 그것이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또는 그걸로 내가 썼던 금고에 넣어놨던 어떻게 했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금고에 넣어놓은 채로 상속을 하거나 또는 자녀에게 현금으로 주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하거나 이랬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문제가 된다고 해서 세금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세무서에서 인식을 하고 조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세금 추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인출해갖고 자녀한테 줬다? 이걸 국세청이 어떻게 알아요? 조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내가 자녀에게 돈을 2억을 줬어요. 현금으로.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조사를 하기 전에 몰라요. 그런데 내가 현금 2억 준 거를 세무서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죠? 뭘 가지고 조사를 하죠? 누군가가 투서를 하면 뭐 조사를 하겠죠. 그렇지만 일상적인 경우에는 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거나 이랬을 때 자금 추처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조사가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상속이죠. 상속이 일어나면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서 10년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이거를 조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금액이 크면 이게 포착이 되겠지만 금액이 뭐 몇천만 원, 몇 억이면 사실 국세청에서 알기는 참 어려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 시스템이나 또 요즘에는 이제 그 AI를 통한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가동을 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걸러내고 찾아내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1년 동안 취득한 재산, 그 다음에 그 소비한 금액,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무슨 주식이나 회원권 뭐 이런 등기 등록되는 걸 구세청이 다 아니까요. 그 다음에 소비 어떻게 알죠? 카드 쓴 거, 해외 나간 것. 해외 나간 거는 그 전에 왕복 비행기 티켓 값에다가 일당 하루에 1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소비 지출액을 산정한 다음에 세무서에 신고한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지출한 것이 훨씬 많으면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너 이게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이 했니? 라고 이제 소명 요구를 보내요. 그래서 그 소명 요구에 의해서 사전 증여받은 것이 그것도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신고하는 것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 추징이라는 뭐 이런 단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구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AI를 통한 분석 시스템을 계속 지금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직원들이 손으로 행정으로 일일이 이것을 파악하고 추징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그게 행위가 일어나면 시스템적으로 걸러서 수정신고를 안내하게 한다든지 소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그냥 마구잡이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추징을 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청이 개인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뭐 이게 샅샅이 뒤져보거나 이럴 인력 또는 행정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에 너무 침소봉대하거나 너무 겁을 주거나 또는 너무 이것을 악용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